오늘은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 박목월 시인의 층층계. 층층계? 뭐 계단? 계단 아닌가? 아무튼 이 박목월 시인의 층층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인 화자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시인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시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쓰기와 현실과 시쓰기 사이에서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이 늦도록 글을 쓰던 화자는 화장실을 가려다 잠들어 있는 자식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층에 올라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고 글을 쓰는 작가이면서 한 가정의 가장인 자기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며 팽팽한 긴장감과 중압감을 주고 있습니다. 글을 써도 가랑잎처럼 공허감이 몰려와 화자는 스스로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의 고개사와 같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이 시는 가난과 고단함 속에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화자의 마음을 잔잔하게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산가옥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 그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 이것은 내일이면 집회가 된다. 그 어느 것은 어린 것의 공납금, 어느 것은 가난한 실향대,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전. 밤 1시 혹은 2시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 온 가족은 잠이 깊다. 서글픈 것에 저 무심한 평안함.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간다.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이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나이 어린 것들은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 방에서 날무처럼 포름 쪽쪽 얼어 있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3개의 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산가옥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남겨놓은 가옥, 집, 즉 적국이 물러가면서 남겨놓은 집이라는 뜻으로요. 우리나라에서 적산가옥 그러면 크게 2개입니다. 첫 번째는 해방 직후 일제, 두 번째는 6.25 전쟁. 그때 적이죠. 근데 6.25 전쟁 때 적군이 남기고 간 가옥 이런 건 사실은 없어요. 3년이니까. 그러니까 해방 직후 일본이 물러가면서 남겨놓은 집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적산가옥이라고 한다. 지금도 지방에 몇몇 군데 남아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 자, 이 층층계가 제목이죠. 제목이면서 이건 계단이에요. 근데 집 안에 있는 층층계니까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1층과 2층, 2층과 1층을 연결시키는 매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층은 식구들이 잠을 자고 있고요. 2층은 화자가 글을 쓰는 공간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창작 공간인 2층과 현실 공간인 아래층 1층을 연결시키는 매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층에서 어디에서 창작의 공간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작가가 뭐라는 거, 화자가 작가라는 거, 그 다음에 굳이 밤을 깊도록 글을 쓰는 건요,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시켰을 때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밤늦도록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화자가 작가임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 무엇을 써? 그렇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글을 써도 가랑잎처럼 공허감이 쌓여요.
왜 가랑잎처럼이야? 그건 바로 뭐야? 생계를 위해 글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 글을 쓰는 게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공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랑잎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 쓰는 글이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이미지를 보여준다라고 보면 돼요. 두 가지죠. 자, 원래는 나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글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야. 창작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글을 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어떤 가벼움의 이미지와 공허감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어쨌거나 간에 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글을 밤늦도록 쓰고 있는데 생계 유지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뭐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내일이면 집회가 된다. 아, 그렇지. 뭐니 해도 뭐가 된다? 머니가 된다. 글을 쓰는 목적이죠. 현재로서는요. 어느 것은 지폐 중에 일부는 어린 것의 공납금 수업료, 어느 것은 가난한 실량대라고 하는 건요. 요즘 쓰는 말은 아닙니다. 땔감과 식량을 마련하는 돈, 한마디로 생활비.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돈, 이렇게 돼요. 어느 것은 무어. 자, 이렇게 지폐의 용도를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열거법의 형태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반복은 운율도 형성하고요. 밤 1시 혹은 2시, 한마디로 뭐야? 밤새워 글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용변을 하려고, 작은 것을 보려고 아래층 생활의 공간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뭐해? 단칸방이네요. 단칸방이니까 한 칸짜리야. 그러니까 방이 하나야. 거기에 와이프도 자고 있고 애들도 자고 있고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합니까? 가난한 형편. 온 가족은 잠이 깊다. 서글픈 것에 저 무심한 평안함. 서글프다라고 하는 것은 서글픈 것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을 서글픈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 가족들을 보는 화자의 심정이라고 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심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 없이 잠을 자는 모습들이라고 본다면, 이 걱정 없이 잠을 자는 모습들, 가족들을 보면서 화자는 뭐예요? 서글퍼하죠. 한마디로 연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탄법인가요?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간다. 공간의 이동이 나오고 있죠. 왜 2층으로 올라갑니까? 이네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거든요.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가난한 생활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 들여쓰기를 했나요?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2층으로 올라간다와 연결시킨다면 이건 층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층층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다시 두 번째 뭘로도 연결되냐면 원고지라는 형태로도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원고지를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넣고 쓰잖아요. 근데 이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세로로 썼어요. 세로로 쓰다 보면 이게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한 줄 한 줄이 사다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닥다리는 2층으로 올라가는 층층계의 의미도 있지만 형태적인 유사성으로 볼 때는 원고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화자는 글을 쓰겠죠. 글을 이렇게 쭉 내려 쓸 거예요. 그죠? 자,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온다라고 했는데, 이때 고개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화자 자신 내지는 화자가 쓴 글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내려오는 글. 그래서 지쳐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요 두 개를 놓고 보았을 때 이 구절은 뭐다? 형태적 유사성에 따른 발상의 전환이고요.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1년. 1년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이 늦도록 글을 쓰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생활의 막다른 골목 절박함이죠. 자, 이 짤막한 층층계에 올라와서 2층으로 왔어요. 그죠?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 새까만 유리창에 비친 수척한 얼굴, 즉 화자를 본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왜 어처구니 없어? 그 말은 뭐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실은 돈을 별로 못 벌었어. 그러니까 뭐 일종의 화자의 자괴감을 드러내면서 아버지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반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에 오로지 돈 이럴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초라한 아버지라는 사실, 자기 자신이 초라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인식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의 어린 것들 누구 썬즈,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 방, 어떤 방? 적산가옥. 날무처럼 누가 이 자식들 어린 것들이 날무처럼 지기법 썼나요? 포름 쪽쪽 얼어있구나. 아이고 힘들게 살고 있구나. 고생하는구나.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이라고 하는 자식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마지막에 드러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년은 그렇죠. 잠들어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화자가 되겠습니다. 자, 1년이 좀 상당히 길어요. 그죠? 슬라이드가 전체 5장인데 3장이 1년과 관련된 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고백적, 독백적이고 자전적이다. 고달픈 현실과 가장으로서의 자책을 드러내고 있다. 공간 구조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1층과 2층, 그 다음에 층층계죠? 적산가옥 구석의 짤막한 층층계, 여기서 말하는 층층계는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매개였어요. 그러면서 그 2층에서 나는 뭐합니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층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창작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뭐에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아래층은 뭡니까? 그렇죠. 단칸방이에요. 단칸방이라는 건 뭡니까? 생활의 공간이죠. 그리고 이 단칸방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현실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는 어디로 갑니까?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2층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은 화자는 글을 쓰다가 생활을 보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2층에서 글을 쓸 때의 화자와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는 화자는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그 2층으로 올라가는 화자는 아래층의 단칸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올라와서 수척한 얼굴을 만나고 그 수척한 얼굴을 통해서 아버지로서의 인식과 절박감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감이에요. 그러니까는 2층, 1층, 2층이라고 하는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2층과 여기서 말하는 2층, 층층계를 올라와서의 2층은 화자의 심리 내지는 인식이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쪽은 현실 인식이 없고 여기는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두 번째, 형태의 유사성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상의 특징은 여기에 있죠.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사닥다리라는 표현은 원고지를 세로 방향으로 글을 쓸 경우 네모칸들이 길게 이어져 사닥자리처럼 보이는 것을 착안한 것입니다. 즉 형태적 유사성을 통해 시상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이 내려와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글을 쓰는 화자의 글자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문제는 지쳐서 내려온다는 걸 통해서 화자의 어떤 힘겨운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비유도 있었나요? 요거겠죠.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 또는 날무처럼 포름 쪽쪽 얼어있구나 라는 식으로 뭐뭐처럼 직유법을 활용해서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복. 어느 것은 공납금, 어느 것은 실향대, 어느 것은 용전, 용돈. 자, 유사한 식구를 반복해서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얼어 있구나, 구나, 구나, 구나 라고 하는 감탄형 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목월 시인의 층층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